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제가 이제 클래스 이름 짓는 규칙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HTML, CSS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 언어를 다루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명명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프로그램 명명법이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명명법이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존재해요. 엄청나게. 네이밍 규칙. 그래서 네이밍 규칙에 보면 카멜 케이스라는 게 있고, 파스칼 케이스라는 게 있고, 스네이크 케이스라는 게 있고, 케밥 케이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HTML에서는 요 케밥 케이스라는 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모든 단어를 소문자로 써요. 그 다음에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대시라는 걸 씁니다. 대시 이렇게. 그 다음에 스네이크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언더바. 보통 이 두 개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보통의 클래스 이름 지을 때는 케밥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단어와 단어 사이를 이제 대시로 이어주면 되는 건데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탑바 지을 때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었어요?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게 강사가 그냥 이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이름 짓는 명명법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카카오뱅크 메뉴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카카오. 자, 그러면 메뉴 이렇게 지었을 때도 얘는 사실 뱀 방식으로 이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명법에 따라서 지은 거긴 하지만 조금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부터 실제 이름 짓는 명명법 방법 중에 뱀이라는 게 있습니다. 뱀. 자, 뱀이라는 거는 뭐의 약자냐면 블럭, 그 다음에 엘리먼트, 그 다음에 모디파이어. 요거의 약자예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MENT 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우선 뭐가 블럭이고 뭐가 엘리먼트고 뭐가 모디파이어인지 찾아야 되는데, 사실 모디파이어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모디파이어를 쓸 일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썼죠. 자, 뭐를 블럭이라 하고 일단 뭐를 엘리먼트라고 하냐,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자, 블럭의 경우에는 얘는 뭐냐면 독립적인 구성 요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예요? 뭐 헤더, 그 다음에 컨테이너, 메뉴, 이런 것들이 하나의 블록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엘리먼트라는 건 뭐냐면 블록 내에 특정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록과 연결되어 있거나 있고, 그 다음에 블록 없이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게 이제 엘리먼트라는 거거든요. 자, 얘는 뭐 몰라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얘는 이제 수정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엘리먼트의 스타일을 변경한다거나 뭐 그런 데 쓰는 거긴 한데, 일단은 지금 블록과 엘리먼트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할 때 이 블록과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작업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로고, 카카오뱅크 로고. 자, 얘는 뭐예요? 얘는 블록일까요? 아까 블록이 뭐다? 독립적인 구성 요소라 했습니다. 얘도 로고도 블럭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 로고라는 게 다른 데 재사용성이 있을까요? 나올 수 있긴 하겠죠. 뭐 맨 밑에 여러분들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보게 되면, 자, 여기 보면 로고를 다 쓰진 않아요. 뭐 맨 밑에 이런 식으로 뭐 로고를 추가하거나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진 않죠. 자, 이 녀석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요소인가요?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요소는 뭐다? 블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메뉴가 있죠. 메뉴들. 자, 그러면 이 메뉴 같은 경우는 블록일까요? 블록이에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녀석들이죠. 얘네들을 떼가지고 여러분들 어디다가 많이 다른 데 쓰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메뉴 같은 경우는 헤더바의 종속적인 녀석이잖아요.
이 메뉴만 따로 어디다 쓰지?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블록 내의 특정 구성 요소, 블록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녀석들은 엘리먼트다. 사실 이제 메뉴라는 거는 블록도 되면서 엘리먼트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서류 제출하기는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재사용성이 있으면 블럭이라 할 텐데 블럭이 아니죠. 왜냐면 이것도 여기 안에서 헤더 안에 있을 때만 능력이 있는 녀석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어떻게 쓰냐, 헤더 한 다음에 ASML 지금 쓰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탑바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죠?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 다음에 DIV의 컨테이너 이렇게 쓰고, 테일인드 쓴 다음에 MX 오토까지 주고, 그 다음에 높이가 있어야 되니까 H2까지 줬었죠. 그죠? 기억나실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작업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자, 그 다음부터 만약에 여러분들이 A 탭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클래스 해가지고 로고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죠? 자, 로고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중간에 플렉스 그로라는 걸 줘가지고 메뉴를 우측 끝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내부 써가지고 뭐 메뉴 박스 1, 뭐 이 메뉴 1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UL 작업하고 그랬죠. 그쵸? 지금 이제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이 메뉴 박스, 메뉴라는 녀석은 어디 가서 독립적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아니면 헤더 안에서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헤더 안에서만 있을 때만 사실 종속적이에요. 그러니까 헤더에 종속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류의 디자인을, 이런 류의 메뉴를 다른 데다가 쓴다 하면 그냥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그게 아니다, 탑바에 종속되어 있는 녀석이다 하면 탑바 쓰신 다음에 언더바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죠? 이게 블럭을, 그러니까 엘리먼트인 요소를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딱 보고 무슨 생각 들어요? 아, 이 메뉴 1이라는 거는 탑바 안에 종속되어 있는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서류 제출하기, btn 고 서브밋. 자, 이렇게 썼죠? 그죠? 자, 얘는요? 자, 얘도 만약에 여러분들 탑바 안에 종속되어 있는 녀석이라면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쵸?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판단에 의해서 뭐 요 녀석들을 블럭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블럭으로 만들고 싶으면 탑바를 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탑바 빼면 블럭 요소로 그냥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맞게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 선택할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가 탑바에 종속되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게요. 원래라면 여러분들이 이거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탑바 쓴 다음에 여기다 컨테이너 쓰고 꺽스 이렇게 작업해줘야 된다 했죠?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뱀으로 명명했을 때 이렇게 쓴 거는 뱀 방식이 어긋나요. 뱀에서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그냥 탑바에 메뉴 1 요렇게만 쓰면 돼요. 어차피 이런 녀석은 탑바에 종속되어 있는 메뉴 1이라는 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은 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웹사이트 내에서. 그쵸? 자, 그래서 이름을 길게 하면서 얘는 얘만의 독창적인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고는요. 자, 로고도 하나의 블럭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한다 했을 때 뭐 탑바에 그 다음에 뭐 후손사들 로고 이런 식으로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요거 로고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게 바로 뱀을 사용하는 방식이고, 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면 요 뱀을 쓰는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럼 네이밍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블럭과 엘리먼트 어떻게 코드를 쓰는지, 좋은 코드가 뭔지, 나쁜 코드는 뭔지 이런 식으로 다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잘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앞으로 뱀 방식을 이용해서 이름 짓는 방법을 계속해서 배울 거고, 실제로 클래스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어볼 겁니다. 이거는 한 번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써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뱀 클래스 명명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